자기가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너무너무 지쳐서 이번 생을 이제 끝내야겠다 다짐을 하였을 때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엄마 생각이 나서 그 생을 끝내지 못하겠다는 거래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누구 한 명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말에, 나의 감정에 공감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이 힘들더라도 해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엄마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식들이 사실 좀 힘들어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무기력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자녀가 이런 ADHD라는 질환을 앓고 있을 때, ADHD를 가지고 있을 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엄마분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인데 아이가 정말 심한 ADHD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항상 부시고 정말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하루는 엄마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베란다로 물건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집에 있는 이런 유리잔 컵들을 다 화장실에 다 버리는 행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이나 일반적인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이런 ADHD 아이들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엄마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조금 놀랍고 아이들이 또 언제 이런 사고를 치지 않을까, 언제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힘들게 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ADHD가 심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들 무기력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중독이 많이 되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에 학교에 제대로 못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중독을 경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도록 놔두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업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간섭을 하고 못하게 하고 제재를 하게 되면은 또 이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엄마 아빠를 닥달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원래 하던 거 할 수 있게 다시 되돌려 달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끊어버렸더니 이런 것들 못하게 하려고 인터넷을 꺼버렸더니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자게 이걸 다시 연결해달라, 돌려달라 라고 이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은 그 중독 대상을 끊어칠 때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금단 증상 때문에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지 아니면은 내가 개입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개입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또 힘들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신다고 해요.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학업을 중단을 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엄마들이 굉장히 상실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래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에 기대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잘 자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도 특히 이렇게 중학교 2, 3학년 때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처음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공부해라, 해야 된다 설득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이런 닥달하고 뭐라고 하는 것에 반항심을 가지게 되고 더 강하게 반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다양한 자녀들의 모습, 다양한 자녀들의 어려움이 우리 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닥달하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물론 이제 질병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있지만,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엄마 아빠의 통제를 따르라. 하는 거는 오히려 반발심,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나의 말과 아이의 말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90%는 아이가 이야기하도록 놔두고 10% 정도만 부모가 얘기를 하라.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를 돌보고 아이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아이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를 잘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해결의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 역시 그 시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 얘기할 곳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친구들과는 사실 이제 표면상인 얘기만 할 수가 있고 진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내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게 되면은 그나마 부모님한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중간에 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어떤 조언을 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0%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요. 이것조차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아이한테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부모와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너무너무 지쳐서 이번 생을 이제 끝내야겠다 다짐을 하였을 때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엄마 생각이 나서 그 생을 끝내지 못하겠다는 거래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누구 한 명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말에 나의 감정에 공감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이 힘들더라도 해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우리 가정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족 내에서의 문제만으로 생각을 하고 꼭꼭 담아두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주변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끼리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전문가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 방식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조금 명확히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해결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찾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에 이미 늦어버리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꼭 심해 보이지 않더라도 꼭 상담사라든지 혹은 정신과 진료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꼭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기는 하는데 때로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아이가 혹시 질병을 앓거나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꼭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크고 성장을 해서 잘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이런 무기력감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듦이 사실 또 한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한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지금도 이런 관계 문제,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나 힘듦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힘을 내고 잘 견뎌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